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토드 로즈, 오게오가스의 다크호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딱 하나의 시험을 치르고 그 시험 점수에 따라서 자신의 전국 석차가 한 자리 숫자까지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점수에 맞춰서 자기가 몇 등으로 똑똑한지가 매겨지고 그 등수에 따라서 대학과 회사에 들어가는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제도가 있다면 적어도 어쩌면 공정성 논란은 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전국에서 21만 5,430등을 했고 그 등수에 맞는 대학과 회사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불공정한 결과야 라고 불만을 표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어떤가요? 이렇게 명료한 제도가 있다면 과연 해볼 만한 것일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는 없지만요. 그런 제도와 비슷한 컨셉을 가진 시험이 있긴 있습니다. 지능지수, IQ 검사예요. 내 IQ가 몇 점인지가 딱 나오고 내 머리가 반에서 몇 등으로 똑똑한지가 딱 나오며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도 너 IQ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거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시험제도. 문제는 이겁니다. 그 점수로 사람의 똑똑한 정도, 즉 재능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IQ 점수는 한 10가지 정도 되는 여러 분야의 총점 같은 거랍니다. 공간지능, 어휘지능, 숫자 계산 같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분야는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 3D 입체 테트리스를 잘하는 것과 어휘력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숫자 계산을 잘하는 것과 감수성이 뛰어난 것도 관계가 없죠. 하지만 그 지능지수는 모든 분야를 하나의 잣대로 모아 평균을 내서 속된 말로 퉁쳐서 딱 하나의 최종 점수만을 냅니다. 진실은요. 우리의 진짜 재능은 이런 점수, 이런 획일화된 제도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남들보단 나은 자기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학교 공부를 못한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은 절대로 당연히 아니고요. 근력이 좋다고 해서 근력이 약한 사람보다 몸을 쓰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것이 절대로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세하게 가르고 가르면 따지고 따지면 어느 작은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그리고 평균치보다 탁월한 분야를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크호스는 표준화된 성공 공식을 따르지 않고도 자신만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제법 잘했던 덕분에 저도 20살 무렵까지 표준화된 성공 공식대로 살아온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요. 마음먹은 대로 가지 못했고 결국 본인은 아니었지만 표준화된 코스가 아니라 저만의 코스를 만들어 오게 됐습니다. 두 가지 경로로 모두 걸어본 것이 저에게는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크호스라는 이 책이 표준화된 성공 코스를 폄훼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런 획일화된 길을 걷지 않고도 누구나 자신만의 재능을 발휘해서 자신만의 성공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이 책의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다크호스의 길로 살아왔고 지금도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똑똑합니까? 표준화된 기회 제공의 기관들의 문지기들이 을에 던지는 질문이다. 이들은 이 질문의 답을 판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표준화된 지능 측정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IQ 점수다. IQ는 한 사람의 지적 능력을 딸랑 숫자 하나로 치환시킨다. IQ 테스트를 고안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100점이 평균이고 130이면 천재 수준이고 70점이면 테스트 창안자들이 붙인 명칭대로라면 전응아에 해당된다. 이 명칭은 그 뒤에 경도 정신지체로 완화되었다가 현재는 인지장애 정도로 불린다. 이런 명칭에는 IQ 테스트를 활용하는 이들의 태도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IQ 점수는 지능을 평가하기에 완벽한 측정 기준처럼 보이고 그런 이유로
다수의 교육 프로그램에서 잘 활용하고 있다. 이 기준을 활용하면 2명의 학생 중에서 누가 더 똑똑한지 판정할 때 수학에 취미가 없는 관리자도 쉬운 비교 작업만 하면 된다. 즉, 누구의 IQ 점수가 더 높지만 따지면 되는 거다. IQ 점수는 지적인 능력을 여러 가지 차원별로 평가해서 평균값을 내는 거다. 그래서 부문별 점수가 따로 있다. 한 예로 유아 대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 테스트는 10가지 차원에서 지적 능력을 측정해서 부문별 점수를 매긴다. 표준화형 사고방식에서는 이런 부문별 점수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 지적 능력을 딱 하나의 숫자로만 모으면 최고 수재에서부터 최고 멍청이까지 학생들을 등급 매기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런 마당에 각 개인의 지능 평가 점수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질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에서는 개개인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세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1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듯이 인간의 지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여러 차원들은 서로 연관성이 낮다. 단지 어휘력이 풍부하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다. 삼각법을 잘한다고 해서 미적분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이름을 잘 외운다고 해서 멜로디를 잘 외우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당신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요소가 다들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신체는 들쭉날쭉하다. 목이 두껍다고 해서 손목까지 두껍진 않다. 팔이 길다고 해서 다리까지 길다고 장담하진 못한다. 백화점에 탈의실이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같은 미디엄 사이즈라도 다른 옷들은 잘 맞는데 어떤 옷은 잘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리 기능 역시 들쭉날쭉하다. 면역계, 내 분비계, 소화계, 신진대사 모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당신에게 효과가 있는 암 치료가 다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이웃 사람은 끄떡없는데 당신은 툭하면 독감에 더 잘 걸릴 수도 있다. 인간의 감정도 들쭉날쭉하기 마찬가지다. 인간 감정의 패턴과 원인, 표현은 지금까지 주류 심리학에서 믿어왔던 것처럼 보편적이진 않다. 오히려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다. 과학자들이 사람의 얼굴에 전극을 붙여서 감정의 체험을 하는 동안 얼굴 근육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면서 밝혀진 결과는 보편성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다양성이었다. 사람에 따라 분노를 느낄 때 혈압이 급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공포를 느낄 때 편도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즉, 한마디로 말해 인간은 정신도 신체도 마음도 모두 들쭉날쭉하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사람 고유의 들쭉날쭉한 재능을 이룬다. 누구나 뭔가에는 재능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희망사항이 아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는 평균 이상의 몇 가지 차원이 있다. 물론 평균 이하에 드는 차원들도 몇 가지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뭔가의 동기를 크게 자극받는다. 뭔가의 동기를 그다지 자극받지 않기도 하지만 말이다. 또 모든 사람에게는 평균보다 비대한 신체 부위가 있다. 평균보다 왜소한 신체 부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천성적으로 잘하는 일이 있다.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자. 표준화된 사고방식의 재능에 대한 가정은 틀렸다.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곳곳에 있는 다크호스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우수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다크호스들이 틀을 깬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다. 다크호스형 사고방식의 참된 가치는 스스로를 더 발전시키도록 우리의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다시 말해 당신에게 필요한 일은 단지 다크호스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선택하는 것 뿐이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토드 로즈, 오기오가스의 다크호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서재,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서재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